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오윤상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한 인물이 바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직접 어떤 봉투를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백원우 당시 그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전 부패 비서관하고 지금 진술이 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이 됐는데 직접 건넨 사람이 실제 민정비서관이었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이 시인을 하면서 사실 얘기하기는 이 관련 첩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고, 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 많은 그 내용의 첩보가 청와대로 들어오고 또 외부 기관에 이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제보로 분류를 해가지고 단순 이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건 하명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 첩보를 단순히 이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이제 관련되는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는 또 입장이 나와서 약간 그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 시점에서 이 하명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된 이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나 특히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산시 부시장 관련된 수사도 사실 검찰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관련된 비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시점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지점들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 시점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명 수사나 모든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직권남용 혐의, 위법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그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경찰이 첩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청와대로부터 받은 그 첩보 문건을 확인하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명 수사를 받은 것인지 예. 아니면 외부로부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첩보, 비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관했는지 이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관련된 하명이나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계속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부패 비서실 관련해 특별 감찰 반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네. 반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민정수석실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수차례 이제 소환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나온 백원우 비서관도 소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소환 전에 이 원본을 확인했을 때 부적절한 어떤 그 첩보의 생산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전달 과정에서의 어떤 월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는 혐의점에 대해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소환하기 전에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백원우 전 비서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내용이 이첩이 되고 또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10월 말쯤에 다 완료되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울산지검이 올해 이제 3, 4월경에 이제 그 경찰에서 진행했던 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한 것이다. 즉 뭐 1년 이상 된 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경찰 수사에 여러 가지 어떤 증거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무혐의가 종결된 것인데 울산지검이 이 김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자 소환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5월에서부터 금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가지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전달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 10월 말에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가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결과 이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울산에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경찰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이제 28일 오후 4시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첩보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일반적인 중요 사건이라든가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네. 단 지난 그 3월 16일 때 압수수색 이전에 청와대에 대한 보고는 일절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 3시간 뒤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예, 실제로 이에 대해서 이 첫 보고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첩보 이첩 기관에 대해서 내사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관례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9차례나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도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를 자기들이 받을 당시에는 밀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가 생산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경찰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경찰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청와대 9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한쪽에서는 이게 하명 수사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이게 원래 해왔던 관례대로 해왔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으로 어떤 선거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수사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는 워낙 총선 직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관례가 있었고 그 관례에 따라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서 그 보고를 해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도 경찰이 중요 정치적인 사건,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느냐, 그 보고 체계는 어땠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기본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고를 했다라고 문제 삼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서 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했을 때 네. 거기에서 부적절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면,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여기도 조사해봐, 뭐 이 사람도 조사해봐, 이렇게 실질적인 수사 개입과 지휘가 있었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지금 경찰청 안에서 또는 현재 검찰 안에서 중요 사건으로 분리된 사건들이 보고됐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관례대로 업무 처리를 했다라는 경찰의 주장이 또 신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명 수사냐 아니냐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그 조사 과정,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고 난 이후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송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갖다 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이 경찰이 기소 의견을 갖다 무리하게 달았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검찰이 2차례 걸쳐 가지고 범죄 소명 근거라든가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법리적인 것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경찰이 이런 그 부당한 수사 지휘권이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면서 별다른 보완 수사 없이 바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보통 이제 이 불기소 이유수를 99쪽이나 남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투성이었고 또 그 예를 들어 보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자재 사용을 한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주장이 타당하고 예. 또는 뇌물 공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수수 역시 그 당시에 업자인 이 A 씨가 골프비를 모두 부담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어떤 무리하게 송치를 했다 기소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 지휘하는 검찰에서는 이게 기소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에 가서 무죄로 판정 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엇갈린 주장인데 이게 수사권의 남용 문제로 귀결할 예. 수 있을 것인데 직접 수사를 초기했던 곳은 경찰이고 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했지만 우리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근거가 약해서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결국 그 기소권 남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실제로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실체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뭐냐면 보통 불기소 처분이 따르면 불기소 이유서라는 걸 검찰이 작성을 하는데 네. 무려 분량이 99쪽, 100쪽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 중에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로 혐의가 부족하다,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기소 처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경찰이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기소 의견을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이유서 기재는 이례적입니다. 예, 검찰 시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객관의 의무를 망각하고 이거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경찰이 잘했다, 검찰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체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어떤 의도나 배경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황운하, 그 당시에 울산 청장이었죠. 예, 예.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대립적인 인물들입니다.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황운하 청장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또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검찰과 경찰의 어떤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검찰이 수사를 했던 이건 불기소권이다. 예. 라고 이제 불기소 이유까지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기소 이유서에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결국은 현재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들여다보면서 네. 그 과정에서 정말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 딱 그 명확하게 그 첩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건 무혐의 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에 이르는 기결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압수수색했던가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던가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수사 지휘를 했다던가 이런 정황을 포착한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불기소 이유서 둘러싼 경찰은 그 당시에 우리는 심의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수사 막바지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은 분명히 이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